를 통한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실전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LS 같은 경우는 먼저 Equity Linked Security, 그러니까 뭐냐면 시큐리티, 그러니까 증권인데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Linked,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는 증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연계 증권, 한마디로 주가에 따라서 증권의 수익이 바뀐다는 거죠. 주가가 잘 됐을 경우, 어떤지 모르겠지만 ELS의 구조에 따라서 맞게끔 주가가 흘러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 이게 정해진 대로 안 됐을 경우는 손실을 날 수 있는, 또는 원금 보장형 ELS 같은 경우는 그냥 원금을 받고 끝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제 이제 고객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월남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도박의 한 종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규칙, 포커를 치든 고스톱을 치든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내가 이기고 너가 이기고, 거기에 따라서 네가 나한테 얼마 주고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해진 것처럼 ELS도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주가가 몇 포인트다 주는 거고, 몇 포인트다 내가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지만 선호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몇 개로 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배리어가 달려있는 낙인 상품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럼 배리어가 뭘까요? 원금 손실의 방어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생기는 기초자산의 방어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포인트까지는 이거는 지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배리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낙인, 너클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으로 됐었을 경우 인이라고 하고요. 어떤 주가에 대해서 원금 보존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엇이냐, 원금 비보장형 ELS에서 낙인이라는 게 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평가 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KI, 낙인 배리어의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기초자산이 코스피 지수가, 한국 지수가, 또는 요즘 말 많고 탈도 많은 중국 지수가, 상해 지수가, 또 홍콩 H 지수가 한 번이라도 KI 배리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다. 코스피가 지금 한 2000선, 지금 많이 빠져있지만 2000선이다라고 보면 마이너스 50%면 어떻게일까요? 1000포인트 밑으로 빠진 적이 있으면 이것은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인을 찍은 적이 없다.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1000포인트 밑으로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2000포인트에 시작을 해서 현재 7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0%, 즉 500포인트, 1000포인트 때까지 빠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00포인트다라고 보면 1000포인트 위에 있죠. 그랬을 경우는 1300은 분명히 2000보다 빠져 있지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ELS의 묘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낙인은 무엇일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한마디로 노낙인,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대부분이 수익이 나는 구조다. 노낙인이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가의 흐름이 전개됐었을 때가 그럴 경우고요. 대부분은 노낙인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좋은 그런 상환율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ELS에서 대표적인 상품들을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흔히들 지금 보시는 분들 ELS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투자입니다. 우선은 보통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주고요. 60KI라고 써져 있죠. 낙인의 약자죠. KI는 60. 100에서 60이면 마이너스 40%를 뜻하는 겁니다. 즉 내가 2016년 1월 1일 날 가입을 할 때가 2000포인트인 거예요. 여기서 60KI라는 건 마이너스 40%. 200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40%면 800포인트죠. 그러면 1200포인트 밑으로 빠진 적이 없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0포인트 때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리먼 사태, IMF 사태 그런 경우는 주가가 5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ELS는 대부분이 이런 상품인데 설명을 할 때 이게 잘하는 설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50% 밑으로 빠진 적이 있었던 때의 정도면 이건 손실 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200까지 간 적이 없죠. 리먼 사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기초자산인 것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 수익률 자체는 보통 수익률이 괜찮은 기초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수형 ELS 두 종목을 갔었을 때는 보통 지금 현재는 한 5% 내외 정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기초자산이 두 개라고 했죠. 코스피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발행된 게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ELS가 지금 수십조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국내에만. 근데 이것이 지금 국내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KA까지 터치를 안 했었죠. 지금 보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기초자산이 홍콩 H지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KI가 60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2000포인트다라고 만약 예를 들면 2000포인트다라고 예를 들고요. H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00포인트다라고 예를 들면 이것은 마이너스 800포인트만 빠지지 않으면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4,000포인트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1200, 그 다음에 이것은 6000까지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홍콩 H지수가 여기를 빠지기를 시작했죠. 여기는 안 빠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깍쟁이입니다, ELS는. 안 좋은 그런 단서는 안 좋은 투자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애매하죠. 두 개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라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낙인에 터치를 했었을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는 게 홍콩 H지수가 지금 폭락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까지 늘릴 때는 ELS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수익률 잔고가 들어왔죠. 왜냐하면 지금 저금리 기조에 넣을 게 없는 거죠. ELS. 그렇기 때문에 ELS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5%, 6% 수익을 주기 때문에 들겠죠. 수익이 난 사람 돈은 더 들고 오고요. 계속 느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꽉 맞는 거죠. 비슷한 거 예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키코 사태가 있었죠. 수익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데 손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 ELS도 마찬가지죠. 수익을 볼 때는 5%, 6% 수익을 보지만 손실을 볼 때는 마이너스 50% 날 수가 있고요. 10배죠. 그 이상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한 군데만 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코스피랑 홍콩 H지수 둔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코스피와 S&P 500, 미국 지수죠. 두 개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죠. 미국 지수야 뭐 기초자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지수에 많이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면 95, 95, 90, 90, 85, 85, 60 KI 무슨 뜻일까요? 6개월 뒤에 95 마이너스 5% 위에 있으면 두 개 다 그러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 날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ELS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때 코스피는 2,000, H는 만인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1,000으로 하죠. 코스피를 1,000으로 한번 해보죠.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6개월 뒤에 2016년 6월 1일 날 1000포인트의 마이너스 5%죠.
그러면 950포인트 위에 있고요. 중간 상관없습니다. 950포인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H지수는 9050포인트 위에 있다라고 보면 두 개 다 마이너스 5% 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두 개 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다라고 보면 1000만 원에서 1년에 5%면 수익률이 얼마죠? 50만 원이죠. 50만 원인데 반년치 이자만 주죠. 25만 원 주고 끝나는 겁니다. 세금은 뭐 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없어집니다. 돈을 주고 이 상품은 끝나요. 그래서 ELS가 뭐 1000몇 호, 1027호, 1028호 넘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횟수가 많은 게 조기상환 되면 종료가 되고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ELS는 청약이 각 증권사마다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환되면 또 넣고, 상환되면 또 넣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6개월 뒤에 마이너스 5%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럼 6개월 뒤에 연장됩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 날이 되겠죠? 1년 뒤인. 이때 두 개 모두 다 하나는 950포인트, 하나는 9500포인트 위에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그럼 상환이 된 조건이 둘 다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조기상환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이때는 얼마 줄까요? 25만 원일까요? 50만 원일까요? 50만 원 주겠죠? 1년치니까. 그러면 1년 반 뒤에 만약 조건이 됐다. 1년 때는 안 됐었는데 1년 반 뒤에 된 겁니다. 2017년 6월 1일 날. 이때는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이때는 75만 원을 주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2017년 6월 1일 날도 조기상환이 안 된 거예요. 두 개 다 마이너스 5% 밑에 있거나 하나라도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950 위에 있으면 되는데 900포인트인 거예요. 이때 시점에. 그랬을 때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된 시점 2018년 1월 1일 날 코스피는 올라간 거예요. 그때. 밑에 있다가 되네. 그래서 1100포인트에 있고요. 홍콩 H도 10,000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다 위에 있죠. 기초자산 위에. 기초자산보다 위에 있죠. 그때 수익이 그러면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고, 그때는 수익이 1000만 원에서 5%인 이자가 1년에 50만 원이죠. 근데 2년이 지났으니까 100만 원의 수익을 주는 겁니다. 꽤 쏠쏠하죠. 10%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95로 가다가 90으로 낮아졌죠. 6개월, 여기서 보면 6개월 지난 시점에 95, 1년 지난 시점에 95, 1년 6개월 뒤에는 90으로 낮아졌죠. 이거는 마이너스 10%라는 겁니다. 그럼 코스피는 900 위에만 있어도 되고 홍콩 H 지수는 9000 위에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계속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3년 된 시점, 2년 반 3년 된 시점에 또 조기 상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수익이 납니다. 심지어는 3년치 이자이기 때문에 15%의 수익이 납니다. 1000만 원을 치면 몇 프로죠? 150만 원인가요? 15%의 이자를 주고 끝나죠. 원금도 주고요. 그때 마이너스 40% 밑으로 빠진 적이 없죠. 그럴 때 수익이 나지만 만약에 KI 마이너스 40% 밑으로 빠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코스피나 지금 홍콩 H지수가 마이너스 40% 밑으로 빠진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6번의 조기 상환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조기 상환에 한 번이나 걸리면 수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6번 다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40% 밑으로 두 종목 중에서 한 지수라도 빠진 적이 없어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날 가능성만 생각을 하면 나머지 다 수익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손실 날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40% 밑으로 코스피나 홍콩 H지수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진 적이 있는 거죠. 있고 6번의 조기 상환이 전부 안 됐을 경우 이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마이너스 40%에서 2016년 1월 1일 날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KI 지수에 밑으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50%니까. 그러면 낙아웃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밑으로 한번 빠진 적이 있으면 이 ELS는 반드시 6번 중에 한 번이 도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3개월 뒤에 글로벌 경제가 갑자기 안정화된 거예요. 서로 미국에서 돈을 무한정 풀기로 하면서 증시가 다시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뒤에. 그러면 2016년 6월 1일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1000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홍콩 H 지수도 많이 빠졌다 다시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기 상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기 상황 조건은 딱 그날 6월 1일 아니면 다음 해 1월 1일 날 조기 상황이 되는 거죠.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되겠죠. 1월 1일에 6개월 되니까 7월 1일 다음 연도 1월 1일 6개월마다 그때 날 중간 중요하지 않고 그때 날 마이너스 5% 이상 또는 마이너스 10% 이상인 조기 상환 조건에만 충족이 되면 그거는 조기 상환 수익을 주고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LS는 한 번 급락이 있고 계속 안 올라가고 3년이 유지가 됐었을 경우는 손실이 나는 겁니다. 많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ELS, 특히나 지수형 ELS는 계속 수익이 나다 보니까 돈이 무한정 몰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상품은 금과 은 WTI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ELS라고 안 하고 이건 DLS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초자산이 금과 은, WTI, 원유로 이루어져 있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ELS 같이 조기 상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조건이 해당이 되면 수익이 나고 조기 상환 조건이 6개월마다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6개월 연장이 되고 6개월 뒤에도 조기 상환 조건이 되면 지급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ELS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홍콩 H 또는 코스피와 뭐 S&P 500 이렇게 지수로 가는 반면에 DLS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이 원자재죠. 금, 은 또는 WTI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또 농산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품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빠지면 지수보다 더 빠진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유가가 100불 가다가 지금 29불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 70%를 보여준 거죠. 지수가 마이너스 70% 보여주기 쉽지 않죠. 그런데 원유는 100불에서 70%까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원유 보시면 지수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것이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는 여러 가지의 회사의 주가를 평균낸 것이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내다 보니까 이것은 뭐 왕창 떨어지거나 왕창 올라가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좀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유는 한마디로 공급과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이 두 가지의 변동으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가는 어떻게 되죠? 사우디나 이란 이 두 가지 나라가 원유의 공급량 갖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죠. 한쪽에 많이 공급을 많이 내면 딴 쪽 피해를 보는 거죠. 원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 또 러시아 이런 쪽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해 관계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 원유의 재고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DLS 상품이죠. 원유 100불대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구조 다 배우셨죠?
낙인을 터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원금 보존지수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보통 40%에서 50%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70%라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조기상환 조건이 이제 몇 개 남아있겠죠. 6개월마다 있으니까. 다시 올라서 조기상환 조건에 충족이 돼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지. 안 그렇고 30불대에서 계속 바닥을 다진다고 하면 3년 지난 만기 시점에는 하락률만큼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부분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자재가 지수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ELS는 아까 두 가지의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조기상환 조건은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방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라들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같은 업종의 종목형 ELS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금과 은 이렇게 비슷한 성질의 원자재가 기초자산으로 되어 있는 DLS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봐볼게요. 지금 장기 박스권에 있죠. 지금 현재 지수도 2011년 이후로 지금 5년 동안 위로는 2200에서 밑으로는 1700 여기 바운더를 인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2100에서 1900 거의 200포인트 이내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있죠. 이때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는 ELS 같은 경우는 아까 낙인 마이너스 40%인 지수형 ELS 같은 경우는 계속 수익을 얻었겠죠.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주식이나 펀드는 수익을 날 수가 없지만 ELS 같은 경우는 많이만 안 빠지면 낙인까지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조기상환 조건이 계속 충족이 되기 때문에 ELS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일 유효한 투자 수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인 장세에서는 종목,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보다 ELS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투자 수익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또 두 가지, 또 다른 전략이 있죠. 최근 들어서 이것은, 이 차트는 WTI,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의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46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100달러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현재는 29달러까지 빠졌죠. 그거는 뭐 불과 제가 어제 그저께 캡처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DLS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보존 지수가 30달러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0%가 원금 보존 지수. 아까도 낙인 지수라고 했죠. 여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0%니까 15달러 밑으로 빠진 적이 없으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매력적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봤었을 때 분산 투자로 여기에 몰빵을 했는데 혹시나 원유가 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0% 15달러까지 빠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운딩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원금 보장형 ELS나 DLS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빠지면 원금 주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수익을 주는 겁니다. 좋죠? 대신에 수익률 자체는 좀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 여기서 더 빠지면 원금 또 올랐을 때는 수익을 더 주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금도 지금 보면 금도 금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원유처럼 이렇게 팍 빠지는 게 아니죠. 방금도 원유는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빠졌지만 금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는 이제 원금 비보장보다 원금 보장형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빠졌지만
빠졌을 때는 원금을 주고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줄 수 있는, 물론 원금 비보장보다는 수익률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한 가지의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든 원자재든 또 석유 가격이든 금 가격이든 어떤 가격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이 ELS나 DLS 또 주식과 펀드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밖에 없었을 때는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ELS 같은 파생상품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면 박스권일 때도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빠지면 원금 보장형 ELS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같은 경우 대세 하락하고 있죠.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거의 기울기가 거의 균일하게 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규모의 농작물을 만들고 있는데 워낙 요즘은 보관 시설이 잘 돼 있죠. 그리고 풍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이렇게 빠져 있죠. 하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닥을 낮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DLS나 이런 상품에 한 번쯤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ELS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형 ELS 같은 경우 대규모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ELS가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조건을 말씀드릴까요? 예전이었지만 만기 3년 6개월 조기 상환 연수익률 25%. 그럼 3년 뒤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75%의 수익을 주는 거죠. 3년 뒤에 25%씩 3년치의 이자를 주니까 이런 상품이 여러분 1,000만 원 넣었는데 750만 원의 수익을 받아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그거 한번 받으면 있는 돈 다 갖고 옵니다.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또 이랬었어요. 종목형 ELS가 워낙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규모로 돈이 쏠린 거죠. 그러다가 한번 어떤 주식 자체가 마이너스 80%까지 빠지고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0%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맞다 보니까 종목형 ELS가 그 뒤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종목형 ELS도 많이 있던 종목들, 지금도 보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죠. 이런 떨어진 종목들 두 개를 잘 매칭해보면 굉장히 좋은 ELS가 나올 수도 있고요. 100만 원씩 분산 투자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ELS 상품에 몰빵하는 것은 정말로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익숙한 상품만 하려고 하지 내가 조금 모르는 상품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거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분산 투자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서는 지수형의 경우는 최근에 중국 지수형 ELS의 원금 손실 위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형상이 제일 안 좋다. 종목형 계속 수익 나다가 돈이 왕창 몰리면 한번 터져서 손실 보고 홍콩 H지수와 코스피 계속 몰리다가 한번 터져서 끝나고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금융이 일어난 역사이랑 똑같았어요. 예전 같았을 때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면 튤립 사태 아시죠? 튤립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튤립이 폭등하는 거예요. 몇천 배까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빵 터지니까 튤립 가격이 10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람이 많죠. 또 어떤 열풍이 있었죠? 금을 사재 열풍이 엄청났었죠. 그러다가 금 가격이 빠지면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 어떤 열풍이 있었습니까? 펀드 열풍이 있었죠. 미래에셋이나 이런 증권사 가서 줄 섰어요. 대기표를 100번까지 끊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확히 꼭지였어요. 이런 쏠림 현상 가장 투자의 부분에서는 유념을 해야 된다. 월급쟁이가 시목 모으려고 하면 이와는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쏠렸을 때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거기를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는 EL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펀드에 대한 리밸런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